자,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째 시간에는 행정계획을 배웠었죠. 방향을 잡는 계획이 있었고 지평하는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방향을 잡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개 이상의 지역에 대한 방안, 이것은 광역도시계획 배웠고요. 또 단일 지역, 6인 지역의 방향이 도시군 기본계획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교재 41페이지가 됩니다. 41페이지. 집행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었죠. 자,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었는데, 요 계획은 집행하고 실행한다 그랬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그 내용 5개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자를 배웠었죠. 자, 입안을 한다 그래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한다고 그러죠. 결정 고시한다. 지난주에는 입안자까지 배운 거죠. 자, 입안자 기억해 볼까요? 원칙은 6인. 자, 6인 하면 누구였나요? 불러보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원칙은 6인이 입안하고요. 예외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기억을 되살려야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입안자라고 하는데 요 입안자를 직급대로 풀어볼게요, 제가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요 입안자를 이렇게 풀지 않고요. 직급대로 풀 때가 있습니다. 가장 직급이 높은 자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인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하고 도지사. 요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시도지사라고 한다. 그래서 국토부 나왔고요. 시도지사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있다? 시장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과서를 읽을 때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자를 직급대로 풀었다 이렇게. 그래서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입안자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입안해서 어떠한 절차로 결정해서 이 계획이 탄생되는지 그걸 보도록 하는데요. 잠깐 이쪽 칠판을 좀 봐주실까요? 자, 입안 결정 절차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우선 입안을 하기 전에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획은 공청회가 일단 없다는 걸 기억하자. 공청회 X.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방향을 제시하니까 심사숙고하게 만들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이죠. 따라서 중장 단계로 나눠질 때 그때마다 공청회 한다는 것은 낭비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하지 않고요. 기초조사와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해서 입안하는데 입안자를 어떻게 풀었다고요? 직급대로 풀면 국토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이렇게 풀었다고요. 지난주까지 한 거죠. 이렇게 입안해가지고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이런 절차입니다. 자, 이 절차를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자세히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교과서 41페이지 보는 거죠. 41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오면 5번 제목이 볼 거예요. 입안 절차가 나옵니다. 자, 입안할 때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가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 기초조사를 보자. 자, 기초조사는 기획본을 보면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추가라고 적자, 추가. 기초조사 내용에 요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된다?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기초조사에는 추가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배웠던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죠. 이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추가됐었다고요.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이 추가되었는데 관리계획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환경성도가 추가된다. 그 이유는 방향을 잡는 계획보다는 집행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기초조사 내용에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딱 세 가지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시도, 시장, 군수는 그랬잖아요. 여자들을 우리가 입안자라 볼 수 있다.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라. 이 세 가지가 추가되고 있다. 자, 이제 니은번 생략되는 경우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그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의 요건이라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정 평가나 지역 취약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조사 내용에 추가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박스에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박스를 보시면 일단 기초조사를 배제라고 돼 있죠.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네 가지가 있죠. 우선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네 가지. 첫 번째, 해당 지구단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그랬죠. 도심지 위치하라 밑줄 하나 딱 쳐주세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미 과거에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과거에 개발했을 때 그 당시에 조사했을 것이고 그 조사령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해당 지구단위계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전체 2%에 미달한다는 거죠. 나대지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뜻합니다. 나대지가 2% 미달이라면 98%를 초과하게 개발되었다는 얘기죠. 이미 개발이 많이 되었고요. 그 개발할 당시에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 내용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답은 해당 지구단위계구역 또는 도시군계획 설부지가 다른 법에 의하여 지역 등에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는 얘기죠.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줄을 다 싹쓰세요.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면 그 개발계획 수립할 때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 자료를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해당 지구단위계 구역의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가 없다는 거죠. 너비가 12m 이상이라면 꽤 큰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없다라면 소규모 개발한 얘기죠. 소규모 개발이니까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네 가지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 도심지 위치. 두 번째, 나대지가 2% 미달. 세 번째,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됐다. 끝으로 너비 12m 이상 도로가 설치가 필요 없다. 이럴 때는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이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하는 사유가 나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가번을 보면 기초조사의 배제에 해당되는 경우 그랬잖아요. 방금 네 가지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를 배웠습니다. 그것 경우에도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계획을 위반한다고 돼 있죠.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니까 이미 그 평가할 때 환경검토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하는 게 가번부터 아번까지 해서 총 8개가 나옵니다. 다 할 필요 없고요. 가와 나만 보자. 가번을 보시면 기초조사의 배제당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기초조사 생략 4가지 있었잖아. 그죠? 요것도 똑같이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하는 사이에 들어가고 있다.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1, 5년 이전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최근 5년 전에 실시했으니 그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네 번째 칸으로 들어갑니다. 맨 끝에 칸이죠. 재해 취약성 분석을 생략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가와 나만 보자. 가를 보시면 기초조사의 배제에 해당되는 경우 아까 4가지 또 나오죠. 나번 5년 이내 재해 취약성 분석을 이미 실시했다. 최근에 실시했다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 있습니다만 이걸 생략하는 사유에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렇죠.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4가지란 말입니다. 이건 어느 사항이고 다 들어가니까 이걸 정확히 잡아놓는 게 가장 좋다. 그 4가지가 뭐다? 도심지 위치한다. 나대지가 2% 미달이다.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됐다.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딱 4가지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조사 했으니까 이제 의견 청취 나오겠죠? 오른쪽 페이지로 가자. 43페이지 2번에 주민 의견 청취 나와 있고요. 3번으로 쭉 내려가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 2, 3번을 묶어주시면 되죠. 자, 잠깐 여기 보시면 기초조사에 3가지 추가되는 거 있었고요. 조사 끝냈으니까 의견 청취랍니다. 의견 청취에 물론 지방의회 의견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입안자가 지자체가 있으니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요. 또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주민의 의견을 들을까? 우리 다른 계획에서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거죠.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없습니다. 공청회가 없으니까 주민 의견을 여기서 들어주자. 그래서 의견 청취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교과서로 와주시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주민 의견 청취를 먼저 보시면 기획번이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반영하라. 니은번. 제출된 의견을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60일 내에 통보해준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60일의 결과를 통보해준다. 디귿번.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주민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행정계획이라 할지라도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라면 주민 의견을 생략할 수 있죠. 만약에 그럴 때 주민 의견을 들으면 국가기밀이 다 새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방의회 의견 청취죠. 국토부, 시도, 시장, 군수 그랬으니까 누구라고 얘네들이? 입안자죠. 그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의견 청취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이렇게 돼 있죠. 자, 6번으로 잠깐 내려갑니다. 입안에 특례라는 말이 나오죠. 특례다 밑줄 쳐보자. 특례라는 뜻이 뭐죠? 이것은 원칙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원칙 X입니다.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특례죠. 자, 그럼 여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획을 만들 때 이렇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요. 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다. 요 두 가지는 방향을 제시했었죠. 이걸 토대로 집행하는 계획이 나온다. 요 집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쉽게 줄여서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원칙으로 치면은 요 방향을 먼저 잡고요. 그리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선 방향 후 집행이죠. 그래서 원칙은 얘부터 하고 얘를 나중에 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단히 시급한 것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뚝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럼 뚝을 빨리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시급성을 요할 때 언제 방향 잡고 언제 집행하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방향 없이 집행한다면 집행에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이걸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면 요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 원칙은 방향부터고 집행이 나중이지만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 조속히 색깔 딱 칠하세요.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출입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함께에다 동그라미를 똑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 교과서가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꺼운데 조속히와 함께가 동시에 나오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하자? 조속히 함께 이렇게 놔두세요. 시험 지문에 조속히가 딱 나오면 중간 생략하고 그때 함께가 있어야 돼요. 조속히 함께. 그래서 저는 이렇게였습니다. 조속히 하니까 뭐 여자 이름 같죠. 속희 씨 우리 인생을 함께하자. 속희야 함께하자. 그렇게 외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44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 제목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입안했으니까 결정을 누가 하느냐. 자, 잠깐 원칙부터 먼저 적어드릴게요. 초안을 입안을 얘네가 작성했어요. 그럼 결정을 누가 할까? 결정은 원칙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시도나 대도시장. 예외는 국토부 장관. 또 예외로서 해양수산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다. 해수부라고 적을게요. 해양수산부. 또 시장 군수도 예외적 결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입안자와 결정권자를 모르면 앞으로 공법 공부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그때마다 외우지 마시고 지금 머릿속에 팍 입력을 시켜버리세요. 입안은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요것을 직급대로 풀면은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 장관 또는 해수부 또는 시장군수를 할 수 있다. 이게 결정권자죠. 자, 교과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원칙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시도의사 밑줄 딱 치고요. 다만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대정이 직접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대도시도 밑줄. 자, 그래서 원칙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나 대도시. 자, 그런데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이랄지 지구 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자, 그래서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가 결정한다. 그러나 예외 첫 번째 나왔죠? 시장군수는 어떨 때 결정한다고요? 일단 시장군수가 위반을 해야 돼요. 시장군수가 뭘 위반했다?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위반했다면 그것은 시장군수에게 결정권을 줍니다. 여기서 나중에 배우죠. 지구 단위계획구역 할 때 이 지구는 동네 개념이에요. 작다는 거죠. 판교지구, 동탄지구, 목돈지구 할 때 그 지구입니다. 따라서 이건 동네 개념. 나중에 배우기 전까지는 지구 단위계획구역은 그 동네를 좀 살기 좋게 만드는 특화된 구역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시장군수가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위반했다면 이것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동네 개념이잖아요. 동네 개념이니까 동네 수장에게 결정권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예외 보겠습니다. 다음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그렇다면 어떨 때 국토부가 결정한다? 물론 괄호속을 잠깐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는 해양수산장관을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예외가 국토부 장관과 해수부가 나오는데 일단 해양수산장관은 뭘 결정한다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얘가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박스가 나오죠. 가번부터 마번까지 5개가 나오는데 이 5개를 다 국토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가부터 마, 라, 가, 나, 다, 라 요 4개 묶어주세요. 요 4개만 국토부 장관. 마번은 누가 결정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이건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면 국토부가 결정하는 게 딱 4가지잖아요. 해양수산부는 뭐 결정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한다. 자, 따라서 시험을 출제할 때는 원칙이 중요합니까? 예외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외가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해서 봤더니 또 딱 4가지네. 국토부가 결정하는 4가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문제는 10중 8구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아닌 것을 골라라. 4가지 넣고 엉뚱한 거 집어넣는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걸 국토부가 결정하느냐. 가번 볼까요?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자, 자꾸 연결해야 돼요. 위반자가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에 있는데요. 국토부가 위반하는 경우 있었죠. 국가계획과 필요하다, 국가.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정한다. 또 정비하지 않았다. 그죠? 국가 2개 이상 시도 정비 X라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토부가 위반했다고요. 그럼 국토부가 위반한 걸 하급자 시도가 결정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위반한 건 자기가 직접 결정합니다. 나번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개발 제한 구역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린벨트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구역이 정되면 엄청나게 규제는 셀 겁니다. 규제가 세니까 직급이 센 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번을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죠.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이 구역이 정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줍니다. 따라서 이 구역을 지자체에게 결정권을 주면 모든 지역이 다 이 구역을 정하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꼭 필요한 것만 국가 입장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라번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다음에 다 배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단 어떨 때? 괄호 속을 보자.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을 정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공법에서 국가가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를 연상하자고요. 자, 그래서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가 결정하고요. 해수부는 뭘 결정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장군수는 뭘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입안한 동네 거 지구 단위 교육은 얘가 결정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결정할 때 딱 4개 아닙니까? 첫 번째, 자기가 입안한 건 자기가 결정한다. 두 번째, 센 거죠? 개발 제한 구역. 또 지자체에 주어서 안 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 구역인데 국가 계획과 연계할 때 그럴 때 국토부는 정한다. 딱 4가지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이제 결정 절차가 나오는데 잠깐 여기 또 보실까요? 자, 결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결정 절차는 우선 여기까지 온 거죠. 좀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했습니다. 입안은 국토부, 시도, 시장원수가 입안했죠. 그렇게 되면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하는데 결정은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라고 그랬었죠. 그럼 이때 만약에 시도나 대도시가 만약에 결정한다면 협의 심의는 지자체니까 중앙자가 빠진다고요.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장에 협의를 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면 협의 심의에 중앙자 들어가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정했으니까 고시한다고 돼 있죠. 고시라는 거 첫 시간 얘기했죠. 알리는데 전국에 알리는 겁니다. 이 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결정하는 자가 곧 고시를 하니까 동일선상에 쓰고 있죠. 결정을 얘네가 있으면 얘네가 고시한다. 이렇게 고시까지 했으니까 얘네가 하급자인 6인을 주면 그 6인이 일반에게 열람시킨다. 우리 일반 국민도 그 계획을 알아야 되니까 6인이 일반에게 열람시킨다. 위계적 절차로 딱 내려가고 있죠. 이제 교과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45페이지죠. 맨 위에 결정 절차가 나옵니다. 1번에 협의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거기 A번 보자. 시도나 시장원수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이때 중앙자가 빠지겠죠. 관계 행정회장과 협의한다. 이제 니은번으로 쭉 내려보자. 니은번.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그때는 중앙자 붙죠. 중앙 행정회장과 협의한다. 2번으로 가죠. 심의가 나옵니다. 기획번을 보시면 시도나 시장원수가 결정할 때는 시도나 시군에 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시도나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에는 지방이겠어요, 중앙이겠어요. 지방이죠.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시고요. 니은번을 보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자 들어갑니다.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심화학습에 협의나 심의를 생략하는 절차가 있어요. 파란색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쭉 읽어보시면 국토부, 시도시장원수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협의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국방상 기밀을 요할 때는 협의, 심의도 생략할 수 있지만 아까 뭐도 생략할 수 있었다? 주민 의견 정치도 생략할 수 있었다. 자, 이제 3번 결정고시입니다. 자, 결정권자가 이렇죠. 여기 정리했습니다만 결정권자는 원칙의 시도나 대도시나 국토부, 해수부, 시장군수예요. 이건 예외가 되죠. 자, 이때 이 대도시도 말이죠. 대도시도 이 시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대도시도 시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체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그리고 이 대도시가 시에 들어가니까 시장군수 그리고 국토부. 물론 해수부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시도, 시장군수, 국토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결정고시를 보시면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결정권자를 뜻한다. 그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 국토부 장관은 관보에, 시도나 시장군수는 공보에 게재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라. 고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4번에 결정을 했으면 하급자에게 주고 결국 누가 일반에게 열람시킨다? 4번의 셋째 줄 보면 6인 나오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원수가 이를 일반에게 열람할수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절차상 입안을 하고 결정한다. 입안 전에 3단계가 아니라 2단계 공청에 빠지는 거죠. 기초조사와 의견을 듣고 입안을 했습니다.
이제 협의와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고 이때 결정할 때 지자체가 결정한다면 중앙자가 빠지고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으면 이자들이 곧 고시도 하고 이자가 하급자에게 주면 6인이 일반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프린트아웃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첨부해 놨으니까 뽑아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까지 공부했어요. 자, 그럼 이제 47페이지로 갑니다. 47페이지 03번 제목을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매년 나오게 되는데요. 자, 제목을 해석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이다. 국민에게 영향력을 주는 처분성이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겠냐 이겁니다. 자, 우선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할게요. 1번에 효력 발생 시기 나와 있고요. 2번에 거기 보면 기득권 보호란 제목이 보일 거고요. 한 장을 잠깐 넘겨보면 3번에 지형 도면이 나올 겁니다. 우린 여기서 지형 도면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형 도면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괄호 3번부터 하는 거예요. 지형 도면이 나온다. 지형 도면은 뜻을 이렇게 적으세요. 일단 정의. 이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지형도에 그렸어요. 지형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지형도면 그렇습니다. 도면이니까 그림이겠죠? 그림인데 뭘 그렸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렸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깐다든지 용도지역을 정한다든지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면 쉽게 이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지형도에 그렸기 때문에 지형도면 이렇게 이름이 붙인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자 이거죠. 그럼 이 그림은 누군가 작성할 거예요. 작성했으면 제대로 잘 그렸나 승인받을 거예요. 승인받고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그럼 작성은 과연 누가 그려야 될까? 이 계획에 결정된 내용을 그렸으니까 이 계획에 초안을 잡은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작성은 누가 한다? 입안자가 한다. 입안자니까 이제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프로 제끼면 국토부 시도지사 공소. 이자가 그렸을 때 제대로 잘 그려나 승인하는 거예요. 승인은 확인. 제대로 잘 그려나 확인하는 거죠. 확인은 도지사가 합니다.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입안자 중에서 도지사보다 직급이 낮은 자가 그랬을 때만 도지사의 확인을 받을 거예요. 따라서 이 입안자 중에서 도지사보다 직급이 낮은 자니까 시장군수라는 거죠. 시장군수가 그랬을 때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그 자가 아닌 자라면 승인받지 않는데 이 시 중에서도 이 시에는 대도시가 포함되겠죠. 대도시는 면적이 큰 도시니까 이것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대도시 시장이라면 승인받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 군수 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요. 군수가 그랬을 때만 도의사의 확인을 받는다. 이렇게 승인받았으니까 이제 고시 알린다는 거죠. 그림을 알린다. 이것은 결정권자가 알린다. 알리고 이제 그림이니까 보여줘야죠. 열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입안자가 그렸다. 확인을 받고 고시를 하고 열람을 시키는데 이 지형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고시입니다. 이 고시를 해줘야만 이 계획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과 실행을 하니까 어떤 효력 발생 시기를 요구할 거예요. 언제부터 진짜 배기가 되느냐. 이것은 지형도면을 그렸다고 승인받았다고 저 계획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고시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줘야 이 계획은 완성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교재로 확인해 볼게요.
지형도면의 의부터 볼까요? 지형도면은 결정고시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지적에 표시한 지형도에 그랬잖아요. 그죠? 지형도 밑줄 딱 쳐놓고 지형도에 명시함으로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된 구체적 지역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 작성. 작성에다가 땡땡하고요. 입안자라고 적으면 돼요. 그림은 구상한 자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구상을 했다는 건 입안자를 뜻하죠. 그래서 원칙에 누가 나온다? 6인 나오지 않습니까? 특, 광, 특시, 특도, 시장원수. 6인이 원칙은 입안자니까 그 자가 작성하고 2번 예외 국토부 도지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입안자가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도지사 성이죠? 누가 그렸을 때 시장 군수가 그렸다면 그때는 누구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그렸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그 시장 괄호 속에 보면 대도시장은 제외 그랬죠? 그러니까 대도시장은 승인받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5번으로 내려가면 고시가 나와 있죠? 고시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효력 발생 시기라고 적으세요. 고시를 해야만 진짜가 된다. 도시군 계획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결정의 효과가 되겠고요. 전 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47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지형도면은 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적 효과라고 하느냐? 이 그림의 뜻이 뭐다? 결정된 내용을 그렸기 때문에 결정의 효과로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7페이지 보시면 이제 결정의 효과 첫 번째 효력 발생 시기 나오네,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밑줄 딱 쳐놓으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언제 진품이 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효력 발생 시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괄호 2번에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라고 해서 기득권 보호라고 합니다. 자, 기득권 보호가 뭡니까, 여러분들? 공법상 아무리 규제를 간다 할지라도 이미 과거부터 했었던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바로 기득권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기득권 보호에다 땡땡하고요. 경과 조치 이렇게 적으세요. 법률에서는 기득권 보호를 경과 조치라고도 합니다. 원칙부터 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획 결정이 먼저입니까? 사업 착수가 먼저입니까? 잘 해석해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먼저 된 건지 착수가 먼저 된 건지. 뭐가 먼저다? 착수가 먼저죠. 착수에 동그라미 딱 치고. 근데 사업이나 공사를 하려면 그냥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괄호속을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경우라면 허가를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착수했다는 거죠. 언제? 계획 결정 이전부터. 그렇다면 그 착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때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는 밑줄 딱. 그러니까 기득권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 이제 기득권 보호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득권을 보호해준다. 요걸 경과조치라고도 불렀다. 경과조치.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기 어떤 지역에 있었다. 이 지역에 도로를 까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이나 공사를 합니다. 사업이나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된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지난주 5가지 있었잖아요. 이게 참 지난주 이번 주가 어려운데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5개 있었죠. 그중 첫 번째 용도 지역 지구가 있죠. 그럼 용도 지역은 전국 토지를 나눈 겁니다. 뭐 도시지역도 있을 거고요.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이건 바로 용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에 의해서 용도지역인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지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보존지역이에요, 개발지역이에요? 당연히 보존지역일 겁니다. 보존지역이니까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개발할 수 없을 것이고 사업도 원칙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세는 또 나중에 배우고요. 자, 그러니까 사업이나 공사를 먼저 했고 그 뒤에 이 계획을 가지고 이런 지역이 지정됐다 이거예요. 그럼 원칙은 이 지역이 지정되면 사업이나 공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미 사업공사를 착수했다는 거예요. 착수했다. 그러니까 이 계획 결정 전에 이미 사업공사를 착수했다. 그러니 착수가 기득권 보호의 요건입니다. 만약에 물론 허가 등을 얻었다고 그랬죠. 허가만을 얻어서 착수를 아직 않았다면 그건 기득권 인정이 안 돼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다 얻었고 착수까지 했습니다. 이거 계획 전에 착수를 했다면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죠. 따라서 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 기득권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를 마저 보셔야 돼요. 2번에 예외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역 밑줄 딱 써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역 규제가 좀 셀 듯한 느낌이 나오죠. 이런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했다, 착수해라 동그라미. 그럼 시가와나 수산자원보호역이 먼저 지정됐나요? 사업 착수가 먼저 되었나요? 해석하셔야죠. 뭐가 먼저다? 착수가 먼저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죠. 그러나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와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굉장히 규제가 세니까 어떡하자? 3월 이내에 6인에게 사업공사를 신고하고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야, 이거 어렵네요. 여기 보시죠. 계획 결정에 의해서 보존지역이 정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허가 등을 얻어서 사업공사를 착수했다. 기득권 인정 요건이죠. 착수했다면 이 사업 계속할 수 있죠. 그냥 합니까? 신고하고 합니까? 허가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이라고 쓸게요. 그냥의 줄임말. 그냥 하니까 기득권 보호예요. 다만 여기가 뭐일 때? 여기가 이 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일 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에 정됐다면 그냥은 못해요. 이 구역이 정됐으면 이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그냥 할 수 있는데 시가와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규제가 무지하게 센 지역이니까 그냥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떡한다? 이때는 그냥 할 수 없고요. 3월 이내 6인에게 신고를 하고 하라.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내용을 제출하고 사업할 수 있다. 시가와나 수산자원 일대만 3월 이내 신고하고 기득권이 인정되지만 이게 아닌 적은 그냥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득권이 인정되려면 첫 번째 조건 착수를 먼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냥 하니까 기득권 보호 그냥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해요. 단 무슨 구역일 때 시가와나 수산자원 보호일 때는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제한을 주죠. 3월 이내 그 내용을 신고하면 기득권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득권 인정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 돌려야죠. 착수를 먼저 했어야 되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냥 허가 신고 없이.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다. 그냥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 어떨 때? 시가와나 수산자원 보호역이 지정된다면 그때는 3월 이내 신고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교재 뭡니까? 47페이지죠. 맨 밑에다가 빨간 펜으로 시읒자 4개를 큼직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시읒자 4개를 써보자. 요 시읒자 4개는 뭐다? 기득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시읒이 4번 나와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읒.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시읒. 3월 할 때 시읒 그죠? 3월 나오잖아요. 3월일 때 시읒. 또 신고한다 할 때 시읒이라고요. 시, 수, 삼신되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3월 내 신고를 하면 기득권은 인정해 준다. 그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세 가지 효과가 본 거예요. 지형도면이 나왔고요. 효력 발생식이 나왔죠. 그리고 기득권을 인정할 수 있다까지 했습니다. 자, 교재를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49페이지 보겠습니다. 48은 아까 했고요. 자, 49페이지 보시면 4번 제목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라고 되어 있고요. 1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타당성 검토가 나오죠. 이 계획은 집행하고 실행한다. 따라서 일정 주기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 여부를 보완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라고요? 5년이었죠. 그래서 6일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요. 잠시 좀 비교 정리를 하고 비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획을 세 가지 배웠다고요.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줄여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오늘 배운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그래서 이 계획 배울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비교를 자꾸 하셔야 되겠죠? 이 계획의 수립자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립. 수립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입안한다고 할 수도 있죠. 요거 두 개는 수립한다고 하고 요건 입안한다고 하죠. 수립과 입안자를 적어 볼게요. 우선 광역도시계획 수립자는 공동수립이었어요. 그래서 국토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가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승인과 결정이 나오겠죠? 요거 두 개는 승인한다고 하고 요건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배운 거랑 좀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누구의 승인받는다? 도지사. 시도지사가 수립했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자꾸 보시면서 기억을 되살려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일적이니까 6인만 수립한다고 그랬죠? 6인만. 6인을 적어보면 특광, 특실, 특토, 시장군수만 수립한다. 이때 승인은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의사의 승인을 받는다. 사일은 승인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협의나 심의를 거쳐서 확정진다고요. 이제 오늘 배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한다고 그러죠. 원칙은 누가 한다? 6인. 예외는 국토부 또 도지사. 그렇죠? 국토부지사.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여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자는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예외는 국토부 장관. 또 해양수산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고 또 누구도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구속성. 요 두 개는 방향을 잡기 때문에 구속성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집행하니까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입니다. 공청회. 요 두 가지는 장기 방향으로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죠. 두 가지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 공법상 타당성은 몇 년마다? 5년마다죠. 광역은 타당성이 없었죠. 요 두 가지가 타당성이 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이건 5년마다였었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일단 이렇게 비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행정계획 세 가지 맞춘 거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용도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